상황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 세계적으로 환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도시를 대상으로 긴급 사태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쏟아붓는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국내 총생산비의 20%에 달하는 12만 16조 원 이상을 투입합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당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58조 6천억 엔이었죠.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2배가 넘는 자금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그동안 현지에서는 환자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방치해 두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열흘 만에 2배가 늘어 순식간에 4천 명을 넘겼습니다. 결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도쿄 후쿠오카 사이타마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7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해당 지자체장들은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학교 영화관 등 사람이 몰리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토지와 건물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등 생활 필수품을 우선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긴급 사태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선포를 주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의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의 선포 소식에 현지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국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외출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이동 경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 대표 극우 언론 산케이도 한국의 기틀을 요구하는 나라가 100여 개국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 진보 언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모든 조치를 미리 충실하게 한 결과 붕괴를 막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왜 한국을 미리 배우지 못했냐는 것이지요. 현지의 이번 설화는 현지 전문가들의 조언도 한몫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달 뒤 매일 6천 명이 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의 만남을 80%까지 줄이면 그 숫자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고 전망했죠. 정부는 다만 유럽이나 미국처럼 도시를 봉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리는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유력 언론들은 각 국가들의 GDP의 변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함께 살펴볼까요? 앞서 정부는 GDP의 20%를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떨까요? GDP 대비 1% 남짓입니다. 미 현지의 경우는 어떨까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조 1,803억 달러 우리 돈 2,500-902조 원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1조 3천억 달러 GDP의 6%를 재정 지출로 집행했습니다. 독일은 GDP의 4인 760억 유로 우리 돈 약 20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GDP 1조 8인 450억 유로 우리 돈 약 66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공적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할 전망이죠. 아무튼 일본보다 효율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구당 현금 지급이라는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상관없이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